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너지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즈톡톡 조선비즈에서 올라온 기사입니다. 반도체 시장을 흔든 터보 퀀트. 퀀트라는 말은 뭐 퀀텀 컴퓨터 하면은 양자 컴퓨터죠. 그래서 뭐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의 속내는 AI 검색 최적화 플러스 메모리 병목 해소. 병목을 해소하는 것이 현대시대 현 시점의 어떤 사업체들의 숙제죠. 일론 머스크가 말했죠. 웬만한 병목 현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반도체 제외하고는. 라는 말을 했는데, 메모리 병목에 있어서 구글의 퀀텀, 아니, 터보 퀀트가 무언가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메모리 사용량 6분의 1, 연산 속도 8배 업. 자, 메모리 사용량이라는 게 결국에는 효율성이죠. 똑같은 파일인데도 뭐 메가바이트든 기가바이트든 6분의 1이라는 거죠. 원래 거의. 그리고 연산 속도 같은 경우에도 8배가 빠르니까 효율성이 엄청나게 개선이 된 거죠.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겠죠. KV 캐시 압축해 메모리 병목 완화. 캐시라는 게 그 캐시 삭제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디바이스 케어 기능을 들어가면은 뭐 필요 없는 캐시를 삭제하자 하는데 그게 필요 없는 어떤 찌꺼기 같은 컴퓨터에서는 그런 존재죠. 그런 것들을 압축해가지고 메모리 병목을 완화를 한다는 거죠. 자, 그거를 말했습니다. 검색, 제미나이 성능 고도화에 유용할 것. 검색 기능과 제미나이의 성능 고도화. 성능 고도화라고 하면은 AI 툴에서의 어떤 제미나이가 구글의 AI 툴이기 때문에 뭐 성능 고도화에 유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터보 퀀트라는 것의 발명, 그리고 개발이. 자, 구글 리서치 블로그에서 올린 사진입니다. 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어떤 주황색 큐브 모형이 있고, 그리고 화살표들이 4개가 있고, 이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뭔가 바뀌는 거가 있는데,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것 같죠? 한번 보겠습니다. 터보 퀀트는 구글판 딥시크다. 딥시크라고 하면 중국의 유명한 AI죠. 매튜 프린스 클라우드 플레어 최고 경영자 CEO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신기술 터보 퀀트를 공개한 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터보 퀀트 기술이 상용화되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죠. 시장은 구글 터보 퀀트의 파급력을 지난해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로 AI 산업을 충격에 몰아넣은 중국 딥시크 쇼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저비용, 고성능으로 갈수록 상품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경쟁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이란 거고, 중국판 딥시크라고 아까 매튜 프린스 클라우드 플레어 최고 경영자가 말씀하신 대로 구글이 만든 이 터보 퀀트라는 것이 메모리를 6분의 1 적게 사용하고 연산 능력을 8배 빠르게 하고 그럼으로써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로 거듭날 수 있다는 어떤 우려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자, 언제 올라온 기사인지 보겠습니다. 3월 27일 금요일이었나요?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올라온 기사네요. 그래서 터보 퀀트라는
제품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뭔가 사람들의 평가가 있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반도체 회사들에게 이렇게 주가에 있어서 약세가 있었다는 거죠. 자, 아직 논문 단계인 이 기술이 향후 AI 인프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글 리서치는 지난 24일 현지 시각 자사 블로그에 양자와 알고리즘인 터보퀀트를 소개하면서 극단적 압축으로 AI 효율을 재정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단하죠? 극단적인 압축을 했다는 게 정말 가볍고 뭔가 밀도가 꽉 찬 어떤 압축이라고 하면은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가벼워지고 밀도가 꽉 차고. 그런데 실제로 물리적인 법칙에 의하면 압축이라는 게 부피가 작아지는 것이지 밀도가 높아지고 부피가 작아지는 것이지 무게는 별 변화가 없는 게 원래 물리적인 거죠. 그런데 뭔가 구글이 한다고 하면 무게마저 가벼워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터보컨트는 성능이나 정확도 저하 없이 AI 모델 크기를 줄이는 압축 기법으로 거대 언어 모델 LLM의 메모리 사용량을 현재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 연산 속도는 8배 높이는 기술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결국에는 고성능으로 가는 거고 저비용으로 가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효율성이잖아요.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였고 연산 속도가 8배 높아졌다고 해서 이게 6 곱하기 8 해서 뭐 효율성이 48배가 좋아졌다는 뜻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한번 AI 그록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는 게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메모리 사용량이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연산 속도가 8배 빨라지는 것이 효율성이 6 곱하기 8인 48배 좋아지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접근하면 48배의 성능 향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틀린 논리는 아니지만 반도체 공학과 컴퓨팅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를 전체 시스템 효율 혹은 성능 밀도의 비약적인 상승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48배가 좋아졌다고 효율성이 그냥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저의 상상. 결국에는 반도체 공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컴퓨팅 효율성 측면에서 전체 시스템 효율 혹은 성능 밀도의 비약적인 상승 정도로 그냥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등 AI 챗봇에서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질문이라고 하죠.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AI는 다음과 같은 추론 과정을 거쳐 답변을 내놓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 같죠? 챗GPT나 뭐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AI 챗봇에서 사용자가 질문하면은 AI가 어떤 추론 과정을 거치는지,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내놓는지 여기 나옵니다. 먼저 사용자가 쓴 문장을 단어 글자 단위인 토큰으로 잘게 나눈 뒤 토큰을 숫자들의 배열인 벡터 형태로 변환합니다. 자, 토큰이라는 게 비트코인에서도 나오는 용어죠. 여러분들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토시라는 단위를 아시나요? 비트코인을 만든 뭐 창시자가 사토시라는 인물인데 1비트코인을
쪼개면은 몇 사토시 이런 식으로 단위가 바뀌죠. 그렇듯이 사람이 문장을 AI 툴에게 AI 보스에게 쓰면은 문장 자체를 글자랑 단어 단위인 토큰으로 잘게 나눠 가지고 토큰을 숫자들이 배열인 벡터 형태로 변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분명히 글자고 문자들이고 문장인데 이것을 잘게 쪼개 가지고 숫자들의 배열처럼 변환한다고 합니다. 그게 벡터 형태라고 하네요. 이후 단어 간 관계와 중요도를 계산하는 맥락 이해, 문맥 이해를 거쳐 다음에 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 단어씩 이어붙여 최종 답변을 생성합니다. 추론 과정이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문장을 쪼개고 나눠가지고 배열대로 다시 맞추는데 숫자의 배열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얘기하면은 글자를 숫자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맥락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고 수학이 돼버린 거죠. 글자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 단어씩 이어붙여 최종 답변을 생성합니다. 자, 미쳤죠?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AI는 사용자와의 대화가 길어지면 이전 대화 기록 등 맥락 정보를 참고해 답변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와의 대화가 길어지면 이전 대화 기록 등 맥락 정보를 참고해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에 앞서 처리한 맥락 정보를 다음 답변에 빠르게 활용하기 위해 KV, Key Value 캐시라는 임시 저장소에 저장해 둡니다. 캐시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뭐 컴퓨터에서 찌꺼기 같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임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 저장이 되었다가 사용자가 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메모리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캐시를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문제는 대화가 길어질수록 KV 캐시에 저장해야 하는 정보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고 응답 속도도 느려지는 병목 현상이 나타납니다. 병목 현상이라는 게 교통에서 원래 있는 단어죠. 차가 막히거나 이렇게 병의 목처럼 어떻게 보면 차선이 좁아지거나 차선이 줄어들거나 할 때 이렇게 통행량은 그대로인데 통로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뭔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대화가 길어질수록 데이터가 많아지죠. 대화가 길어지면. 그렇게 되면은 KB 캐시에 저장해야 하는 정보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고 응답 속도가 느려지는 병목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이랑 비유를 하면은 대화가 길어진다는 게 결국에는 메모리가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니까 차량의 통행수가 많아지는 건데 결국에는 KB 캐시라는 임시 저장소는 메모리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선은 한정적인데 통행량이 많아지는 자동차들에 의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터보 퀀트 기술은 이 KV 캐시를 압축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성능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라는 것을 압축을 해가지고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성능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원래 같으면 병목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이렇게 압축을 함으로써 성능을 유지시킨다는 게 핵심 기술인 것 같습니다. 압축은 맥락 정보의 크기를 줄이는 기술인 극좌표 양자화 폴락 퀀트 성능 유지는 오차를 줄여주는 기술인
QJL 양자와 존슨, 린, 댄 스트라우스 변환 알고리즘을 활용해 달성합니다. 자, 맥락 정보의 크기를 줄이는 기술. 맥락은 아까 어떨 때 쓰인다고 했었죠? 토큰으로 문장을 쪼개가지고 숫자들의 배열인 벡터 형태로 일단 바꾼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맥락 이해를 거쳐가지고 다음에 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라는 것이 터보 퀀트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맥락 정보의 크기를 줄이는 게 결국에는 극좌표 양자와 폴라 퀀트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성능 유지는 오차를 줄여주는 기술, 오차를 줄여주는 기술인 QJL 양자와 존슨, 린, 댄 스트라우스 변환 알고리즘을 활용해 달성합니다. 전문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라 퀀트, 그리고 이 기술의 이름은 터보 퀀트, 그리고 QJL 양자 존슨, 린, 댄 스트라우스 변환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이름이 QJL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폴라 퀀트 기술은 AI가 다루는 데이터를 무작위로 회전시켜 구조를 압축하기 쉬운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무작위로 회전시킨다는 게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거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자이크, 이 큐빅 모양이 있죠? 이 모자이크의 어떤 영역을 무작위로 회전시킨다는 것을 이 문장이랑 비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회전시켜 구조를 압축하기 쉬운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일단 단순하게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 데이터 구조를 직교 좌표계에서 극좌표계로 바꿔가며 크기를 줄이는 원리입니다. 아까 극좌표라는 것은 폴라 퀀트였죠? 그래서 폴라, 퀀터마이즈, 폴라 퀀터마이즈, 폴라 퀀터라이즈 이런 단어가 있나 봅니다.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극좌표계로 바꿔가면 크기를 줄이는 원리다. 일례로 동쪽으로 3칸, 북쪽으로 4칸 가라는 식의 지시를 37도 각도로 5칸 가라라는 식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가 숫자로 바뀌는 거죠. 국어가 수학으로 바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AI가 진행을 하는 거죠. 압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는 QJL 알고리즘으로 보완합니다.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 아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QJL, 댄스트라우스, 린 댄스트라우스, 존슨, 린 댄스트라우스 변환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오차를 줄여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리피팅 되는 겁니다. QJL 알고리즘으로 보완합니다. 압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는 단 1비트만을 소모하는 이 기술은 메모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또 작은 오차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오차를 보완하는 어떤 과정에서 몇 비트 정도가 소모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어떤 단위가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구글이 만든 이 터보 퀀트 기술, 이것은 1비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1비트면 사실 마음 같아선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안 쓰는 거죠, 메모리를. 그렇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구글 리서치는 터보 퀀트를 미스트랄 등의 AI 모델에 적용해 실험했습니다. 미스트랄이라는 AI 모델 한번 다시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미스트랄이라는 AI가
있어요? 한 문장으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AI인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미스트랄 AI가 개발한 모델로 적은 연산 자원으로도 높은 성능을 내는 고효율과 개방성에 특화된 유럽의 대표적인 생성형 AI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네요. 그래서 미스트랄 등의 AI 모델에 적용해 실험해 왔습니다. 장문의 그래서 작고 사소한 정보를 찾아내는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Needle in haystack. haystack이라고 하면은 hay가 건초고 stack이라고 하면은 쌓아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건초 더미가 되는 거고 needle 하면은 바늘이죠. 이 실험에 터보 퀀트를 적용한 결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면서도 KV 캐시의 메모리 사용량을 기존 모델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단하죠? 일반적으로 KV 캐시는 아까 뭐였죠? Key Value Cache였습니다. Key Value Cache는 32비트나 16비트로 저장되는데 구글은 터보 퀀트를 통해 정확도 훼손 없이 KV 캐시를 3비트 수준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KV 캐시가 32비트나 16비트로 저장이 되는데 3비트 수준이라고 하면은 10분의 1에서 아니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적은 자원으로 복잡하고 긴 문맥을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에 작은 에너지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효율성이 좋고 파워가 좋고 이렇다는 거죠. 에너지로 치면.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AI가 처리하는 것도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메모리 효율성이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죠. 또 엔비디아의 H100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기준으로 연산 속도는 최대 8배까지 빨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H100도 엔비디아의 주력 상품이죠. 그거보다 8배까지 연산 속도가 빨라졌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구글의 터보 퀀터 같은 신기술을 꾸준히 연구하고 선보이는 이유는 회사의 주력 사업인 검색과 신성장 동력인 AI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AI의 효율 개선을 통해서 계속 회사들끼리 반도체 제품 그리고 AI 관련된 어떤 기술 측면에서 끝없는 경쟁을 하는 거죠. 효율성을 개선하고 뭐 단가를 어떻게 경쟁력이 있게끔 맞추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검색 광고는 구글 연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입니다. 검색 광고로 이때까지 구글이 많이 성장을 했죠, 초기부터. 그렇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구글의 회사입니다. 유튜브도 광고 수익을 통해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구글 연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입니다. 그러나 AI의 등장으로 구글의 검색 광고 가성이 위협을 받으면서 구글도 검색에 AI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창업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핵심 수익원으로 유지해오던 검색 광고라는 어떤 기능, 이것이 AI의 등장으로 위협을 받자 구글 같은 경우에도 AI를 이 검색 광고라는 핵심 수익원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AI를 접목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효율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은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인데 검색이 AI와 결합한 형태로 바뀌면서 출원과 연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메모리 사용량도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검색은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죠. 뭐 야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축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스포츠 보시면은 속도와 정확성이라는 게 결국 방향이죠. 방향이고 속도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글은 AI 기반 검색과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의 속도 및 성능이 저해될 가능성을 낮추고 메모리 사용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의 속도 및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전 트리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또 이 터보 퀀트를 개발을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메모리 사용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cost efficiency라는 것은 결국에 효율성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를 덜 사용하고 연산 속도가 8배가 늘었기 때문에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 구글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논문 수준의 연구이지만 구글은 해당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제미나의 KV 캐시 변목 문제를 해결하는데 응용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용될 수도 있다, 뭐 활용될 수 있다가 아닌 응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엄청나게 고도화된 기술임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구글은 블로그에서 오늘날의 검색은 단순히 입력한 단어와 일치하는 정보를 찾아주는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의미 기반 검색으로 발전하고 있다. Semantic Search를 의미 기반 검색이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뭐 기반 검색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위치 기반 검색밖에 아직은 생각이 잘 안 나죠. 더 많은 것들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의미 기반 검색으로 가는 그것이 뭐냐면 사용자의 검색 의도, purpose of searching, 그리고 문맥적인 의미, 그러니까 의미를 찾고 뭔가 이렇게 계속 파고드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구글이 확보를 시초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를 파악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본질적으로 파고드는 이런 검색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알 수 있는 또 특징 중 하나죠. 이를 위해서는 벡터 검색, 즉 수십억 개의 벡터 데이터 속에서 의미적으로 가장 비슷한 결과를 찾아주는 능력이 필요한데 터보 콘트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벡터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배웠죠. 토큰 단위로 문장을 잘라가지고, 그런데 문장을 어떻게 자르고 쪼개느냐. 단어, 단어, 단어 혹은 기호였나요? 단어. 단어와 글자 단위, 토큰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토큰은 숫자들의 배열인 벡터 형태로 변환합니다. 라고 저희가 아까 배웠죠. 그래서 수십억 개의 벡터 데이터 속에서 의미적으로 가장 비슷한 결과를 찾아주는 능력이 중요한데 터보 퀀트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I가 LLM부터 의미 기반 검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 점점 더 깊이 통합됨에 따라 이런 연구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LM이라고 하면 아까 저희가 봤던 거대 언어 모델이죠. 거대 언어 모델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파라미터, 노멀리제이션, 벡터, 그리고 아까 토큰, 이 정도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I가 LLM부터 의미 기반 검색에 이르기까지, 의미 기반 검색 같은 경우에는 아까 Semantic Search라는 영어 단어가 있었죠.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 점점 더 깊이 통합됨에 따라
이런 연구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미를 찾고 본질을 꿰뚫는 어떤 기술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구글은 얘기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철학, 이런 사업 철학, 이런 교육 철학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글로 인해서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글의 어떤 모토가 아닌가, 이것은 슬로건이고,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구글이 AI까지 지금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AI까지 접목하는 구글의 검색 서치, 이것들은 뭐 나날이 무궁한 발전을 할 것 같고, 점점 점유율을 더 늘려가는 어떤 추세를,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 봅니다. 앞서 구글 리서치는 터보컨트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아카이브에 게재했었고, 이번 주 자사 블로그에 올린 관련 글이 갑자기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구글은 오늘 4월 열리는 AI 국제학술대회 ICLR 2026에서 해당 연구를 정식 발표하고, 구체적인 성능과 적용 범위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말 대단한 구글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반도체 시장을 흔든 터보컨트, 구글의 어떻게 보면 논문 단계까지밖에 오지 못했지만 아직 상용화를 하게 된다면 메모리 절약 6배, 그리고 연산속도 8배, 무엇을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H100 GPU를 기준으로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게 될 터보컨트에 대해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자, 구글의 속내는 AI 검색 최적화와 메모리 병목 해소라는 기사 제목이었죠.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너지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